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요. 또 여행도 떠나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또 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들.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워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들인지 새삼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밀폐된 실내 시설 방문하지 않기, 친구와 모임하지 않기, 자주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송에서 매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 공포와 불안 없이 살았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고요. 생산과 고용, 소비,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은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과 미국도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뉴노멀 시대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뉴노멀 시대로 인해서 오래된 규칙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바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 이후에 미래의 시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원격 강의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로 전국에 54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는 원격 수업이 학교별 또는 학급별 또는 도시라든가 농촌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학습권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말이죠.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으로 계속된다면 국내 대학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유명 대학들의 명강의를 집에서 직접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여럿이 공동 소유해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 방식이 바로 공유경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카 쉐어링이 되겠죠. 한 대의 차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빌려 쓰는 일이 바로 카 쉐어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로 말이죠. 배달 일상화로 외식업계에 크나큰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무점포 식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방을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공유 주방으로부터 그리고 새벽까지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점을 각각 차리지 않고 음식점들이 모여서 방 하나 크기의 정도의 조리 공간을 각각 쓰는 바로 공유 주방이라는 겁니다. 바로 먹는 것을 없애고 배달만 전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치열한 경쟁과 빠른 시장 변화 속에서 외식업 역시 전통적인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방 한 칸을 조리 공간으로만 이용하고요. 먹는 공간을 없애고
배달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새로운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택배 사업이 발전되다 보면 앞으로 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택배 기사가 필요 없는 자율 배송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배송 로봇이 출범하게 되면 택배 기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즉, 기계 문명이 인간을 장악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업 대란의 현실화입니다.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청년층이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해 상실의 세대로 불릴 정도입니다. 3월 들어서요, 청년 실업률은 9.9%로 최근 4개월 만에 3포인트 가까이 높아졌고요. 체감 실업률은 무려 26.6%로 관련 통계 작성한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하는 방식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업무 방식을 혁신해야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격 진로 현실화입니다. 병원에 직접 가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전화로 처방을 받으면서 원격 진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 생태계 붕괴로 민생 위기로 연결이 되자, 즉 미중류 실업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완전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되겠습니다. 국가 간 또는 국내적인 부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빈부격차의 양극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합니다.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서양 우월주의가 쇠퇴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서양 우월주의, 즉 사대주의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서양 우월주의, 즉 사대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번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휩쓸면서 아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서양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60만 개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지난 14일 한국의 진단키트 수출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 두 곳이 만든 진단키트를 실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화물기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는 총 75만 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에게 테스트 확보에 있어 미국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진단키트가 신속성, 정확성에 이어 경제성까지 두루갖춘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벤처들이 키트를 개발해낸
속도였습니다. 전 세계의 120여 개국이 우리의 진단 키트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의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검체를 직접 공수해주고 검사를 요청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이 남의 것이나 베끼는 모방형이라고 함부로 비웃고 폄하했던 경제정책 분야 관료 전문가들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